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입니다. 요즘 시국인지라 집에서만 지내는데 제가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생활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여러 취미 생활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취미 생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디오북을 만들러 왔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고요. 제목은 빈사의 탐정.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빈사의 탐정. 셜록 홈즈가 하숙하고 있는 곳의 여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오랜 기간 동안 셜록 홈즈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집에 이상한 사람이나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홈즈라는 하숙인의 생활도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허드슨 부인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홈즈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엉뚱한 시간에 음악에 열중하고 때로는 방 안에서 사격 연습을 하기도 했으며, 이상한 과학 실험에 빠져서 종종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위험과 폭력의 가능성이 맴돌고 있었다. 그야말로 런던에서 제일 가는 불량 하숙인이었다. 그래도 하숙비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냈다. 내가 홈즈와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몇 년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가 지불한 돈이면 그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허드슨 부인은 홈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즈가 제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결코 불평을 하는 적이 없었다. 부인은 홈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홈즈가 여자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여자를 믿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다정한 적대자로서 행동했다. 내가 결혼한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허드슨 부인이 찾아와서 홈즈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홈즈를 향한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지난 사흘 동안 몸이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의사를 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들여다봤더니 수척한 얼굴로 커다란 눈을 번쩍이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안쓰러워요. 홈즈 씨가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당장 의사를 불러오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홈즈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왓슨을 불러주세요. 부탁이에요, 선생님. 저와 지금 함께 같이 가주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홈즈 씨가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홈즈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서둘러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었다. 마차 안에서 부인이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어떤 사건 때문에 로저 하이즈 강변에 있는 골목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병을 얻어온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부터 몸져 누웠는데 지난 사흘간 먹을 것은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의사는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 위독해요. 만나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 안개가 짙은 11월이었기 때문에 홈즈의 방은 더욱 음산해 보였다. 침대에 누워 날 올려다보는 홈즈의 쇠약하고 야윈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열에 들떠 두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눈은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었고 입술에는 검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침대 위의 여인 팔은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목소리는 잠겨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방에 들어섰을 때 홈즈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내가 왔단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왓슨, 아무래도 된통 걸린 것 같은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래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홈즈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며 옆으로 다가서려 했다. 아니야, 거기 가만히 있게. 내 옆에 오면 안 돼. 그렇지 않겠다면 지금 돌아가 주게나. 그 목소리는 위험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날카로운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역시 허드슨 부인이 말한 대로였다. 어쨌든 쇠약해진 홈즈를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설명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해주게나. 그러는 게 나는 편해. 알았어. 홈즈의 엄격했던 태도가 조금 수그러들었었다. 화난 건 아니겠지. 숨을 헐떡이며 홈즈가 물었다.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홈즈를 보고 어찌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자네를 위해서야, 왓슨.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 위해서라고? 왜 이런 병에 걸린 건지 난 잘 알고 있어. 수마트라의 풍토병인 쿨리병이야. 이 병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들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확실하게 연구된 것은 없어.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틀림없이 죽으며 엄청난 점령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홈즈가 열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끊임없이 떨리는 손으로 내게 멀리 떨어지라고 손짓했다. 접촉 전염이야. 왓슨, 날 만지면 자네에게도 전염돼. 떨어져 있으면 옮길 염려는 없지. 잘 듣게, 홈즈.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난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난 상관하지 않을 걸세. 그런데 친구인 자네를 돕지 말라고? 그 정도론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내가 다시 다가서려 하자 홈즈가 격렬하게 화를 내며 접근을 막았다. 자네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때 얘기를 해주지. 하지만 내 곁에 올 생각이라면 그냥 나가주게. 홈즈의 범상치 않은 성격은 늘 존경하는 점이었다. 지금까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의 말대로 행동해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의사로서의 직관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다른 일이었다면 그의 말을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병실에서는 그가 내 말을 따라야 할 것이다.
홈즈, 자넨 병에 걸린 거야. 환자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지. 그러니 난 자네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겠어.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난 자네의 상태를 진찰하고 치료를 해야겠네. 홈즈가 도끼 가득한 눈으로 날 노려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면 좀 더 믿을 만한 의사를 데려오게. 그러니까 날 못 믿겠단 말인가? 자네의 우정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사실 아닌가. 누가 뭐래도 자넨 한낱 마을 의사에 지나지 않아. 게다가 의학적 지식이다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건 자네가 시킨 거나 다름이 없어. 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자네답지 않은 말이군. 홈즈, 지금 그 말만으로 자네의 정신 상태를 잘 알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못 믿었다면 더는 강요하지 않겠네. 깨끗하게 물러나지. 제퍼슨 믹경이나 펜노즈 피셔 같은 런던 최고의 의사를 불러오면 되겠지? 누가 됐든 자넨 절대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내가 자네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것 같아? 다른 의사에게라도 보여서 치료하도록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렇다면 자네가 날 잘못 본 거야. 자네의 마음은 잘 알고 있네. 왓슨, 자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증명해 보일까? 터퍼놀리 열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면 대만의 흑부패병에 대해서는? 홈즈는 훌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들어본 적이 없네. 동양에는 치명적인 병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앞으로도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병들이 더욱 많이 발견될 거야. 홈즈는 있는 힘을 쥐어짜내느라 여기서 우선 말을 멈췄다. 범죄의학의 최신 연구를 살펴보고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어. 이 병에 걸린 것도 그런 병을 연구하다 그런 거야.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은 아직 없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열대병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에인스프리 박사가 마침 런던에 머물고 있네.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바로 가서 불러오도록 하지. 난 문 쪽으로 방향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놀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빈사의 중환자 홈즈가 순식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마치 호랑이가 뛰어드는 것 같았다. 방문을 잠그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홈즈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갔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늘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 열쇠를 빼앗아갈 생각은 아예 말게. 어때? 자네가 졌지?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자네 말은 얼마든지 들어주지. 자네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어. 뭐든 자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게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왓슨, 지금은 안 돼. 지금이 4시구만. 6시가 되면 이 방에서 나가도 좋아. 여기까지 말하는데 홈즈는 몇 번이고 숨을 헐떡였으며
숨을 쉬기조차 힘든 모양이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왔어. 겨우 2시간 아닌가. 약속하겠네. 6시가 되면 가도 좋아. 자네 말대로 하늘 수밖에 없을 것 같군. 고마워, 왔어. 아니야, 괜찮아. 침대 시트는 내가 정리하겠네. 그대로 거기 있어주게나. 참, 왔어.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어. 자네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자네, 오늘 처음으로 한 번에 내 말을 들어주는구만. 저기 책이 있어. 난 조금 피곤하니까 좀 자도록 하겠네. 건전지가 불량도체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그 기분은 어떤 걸까? 6시가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세. 하지만 6시 훨씬 이전부터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조금 전 방문 앞에서 놀랐는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한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홈즈를 지켜보았다. 이불로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잠이 든 것 같았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벽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유명한 범죄자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방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벽 난로 위 장식장 앞에 서게 되었다. 파이프, 담배 상자, 피아 주사기, 봉투를 뜯는 칼, 회전식 권총, 총알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중에 조그만 상자가 하나 있었다. 흑백 상아로 만든 상자였는데 위로 밀어 올리는 뚜껑이 달려 있었다. 조그맣긴 했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무시무시한 외침이었다. 홈즈가 길거리까지 들릴 만큼 커다란 소리를 내지른 것이었다. 오싹한 그 소리에 소름이 돋고 털끝이 곤두섰다. 뒤돌아보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얼굴과 광기에 넘친 눈이 언뜻 보였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난 작은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걸 내려놔. 어서 내려놔, 왓슨. 당장 내려놓으라고. 내가 장식장 위에 상자를 올려놓자 홈즈는 베개 위로 머리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가 내 물건을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내 신경을 거스르지 말게나. 견딜 수가 없어. 자네는 의사 아닌가? 그런 자네가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다니. 앉아있게나. 제발 좀 날 편히 쉬게 내버려둬. 이 일로 난 매우 마음이 상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격렬한 흥분, 평소의 홈즈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친 말투, 이 모든 것이 그의 정신 상태가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고귀한 정신이 파멸해가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다. 난 시무룩하게 앉아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홈즈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보고 있었던 듯했다. 6시가 되기 조금 전 변함없이 열에 들뜬 목소리로 홈즈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왓슨, 자네 동전을 가지고 있나? 있어. 은화는? 많이 있네. 그럼 반 크라운짜리 은화는 몇 개가 있나? 5개. 아하, 너무 적어. 자네는 정말 운이 없구만. 어쨌든 그 반 크라운짜리 은화를 시계 넣는 주머니에 넣어주게.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왼쪽 주머니에 넣고. 고마워. 그러면 자네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정신이 이상해져서 홈즈는 헛소리까지 하게 됐다. 홈즈는 몸을 떨며 기침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왓슨, 가스등을 켜주게나.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해. 불이 반 이상 피어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해서. 고맙네. 그거면 됐어. 아니야. 블라인드는 내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테이블 위 내 손이 닿는 곳에 편지와 서류를 가져다 주게. 고마워. 마지막으로 난로 위 장식장에 있는 물건들도 부탁해. 이제 됐어, 왓슨. 거기 각설탕을 자르는 가위가 있지. 그걸로 작은 상자를 집어주게. 그건 서류들 사이에 놔줘. 그래. 정말 됐어. 이제 사람을 부르러 가도 되네. 왓슨,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로워 버크가 13번지에 살고 있는 컬버튼 스미스 씨야. 솔직히 말하면 의사를 부르러 갈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홈즈의 정신 이상 상태가 너무 심해서 혼자 놓아두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찰을 그렇게 거부한 주제에 이번엔 진찰해줄 인물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거야. 이 병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의사는 아니고 농장 주인이거든. 놀랐나? 컬버튼 스미스 씨는 수마트라에서 꽤 유명한 인물인데 지금은 런던에 와 있어. 그의 농장에서 이 병이 발병했을 때 너무 외진 곳이라 의사를 부를 수 없어서 스스로 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모양이야. 6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건 그가 아주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 전에는 서재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었지. 만일 자네가 스미스 씨를 설득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치료를 받게 해준다면 난 틀림없이 회복할 거야. 이 병에 대한 연구를 최고의 취미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홈즈의 말만을 순서대로 적고 있는 것이었다. 숨쉬기조차 곤란해 숨을 헐떡이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두 손을 접었다 폈다 하는 모습을 다 적을 생각은 없다. 내가 방에 있던 2시간 동안 홈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반점은 점점 눈에 띄었으며 움푹 들어간 눈은 한층 더 빛을 더해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홈즈는 여전히 오만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병해지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자네가 본 그대로 얘기하게. 자네가 받은 인상, 죽기 직전에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게.
그런데 번식력이 강한데 왜 바다 밑은 온통 굴로 뒤덮이지 않는 걸까?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두뇌가 두뇌를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왓슨,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 컬버튼 씨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지 그걸 말하고 있었네. 그래, 맞아. 이제 생각났어. 내 목숨은 자네가 그를 설득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달려있어. 잘 좀 부탁하네. 난 그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그는 자기 조카에게 몹쓸 짓을 했어. 그래서 난 그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지. 그의 조카가 끔찍한 죽임을 당했거든. 그가 내게 적의를 품고 있으니 잘 좀 달래보게나. 빌어서라도 제발 꼭 좀 데리고 오게나. 그 사람이라면 날 살릴 수 있어. 아니, 날 살릴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지. 그래. 싫다고 하면 마차에 억지로 실어서라도 데리고 오지. 아니, 그러면 안 돼. 설득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가 먼저 돌아오도록 하게.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함께 와선 안 돼. 그렇게 해주게, 왓슨. 잘 좀 부탁하네. 지금까지 내 부탁은 다 들어주지 않았나? 생물의 증식을 방해하는 천적이 있는 게 틀림이 없어. 그리고 자네와 난 지금까지 맡은 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지.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굴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얘기야. 자네가 느낀 대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뭐가 뭔지 모를 그런 말들을 해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잘 새겨 넣은 다음 난 밖으로 나왔다. 홈즈는 내게 열쇠를 주었다. 홈즈가 안에서 방문을 잠가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던 난 옳다구나 하고 열쇠를 그대로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허드슨 부인이 복도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려 할 때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헛소리하는 것이 들려왔다. 밖으로 나와 마차를 부르려 휘파람을 불고 있자니 한 남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홈즈 씨는 좀 어떻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런던 경찰청의 모톤 경감이었다. 트위드로 만든 사복을 입고 있었다. 네. 아주 안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경감은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며 날 바라보았다. 현관 위에 달려있던 반원형 창을 통해서 거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 잔인하다고까진 말할 순 없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감돌았다. 그런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모턴 경감이 말했다. 그때 마침 마차가 와서 난 경감과 헤어졌다. 노팅힐과 켄싱턴 가운데에 있는 로워 버크가에는 훌륭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마부가 한 집 앞에 마차를 세웠다. 고풍스러운 철책과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육중해 보이는 현관문, 그리고 깨끗이 손질된 노쇠 장식 등에 이 집의 고급스러움이 잘 드러나 있었다. 근엄한 표정으로 집사가 나타났는데 뒤쪽에서 쏟아지는 분홍색 전등의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그 모습은 이 집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렸다. 네, 컬버튼 스미스 씨 계십니다. 왓슨 박사님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으로는 컬버튼 스미스 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깐깐하게 들리는 크고 높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라고?
무슨 일로 왔다나? 이브게 스테플스, 연구 중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나? 집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를 설득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일로 연구를 방해받는 건 질색일세. 그냥 없다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나고 싶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라고 해.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래, 알았네. 이렇게 전해주게. 오전 중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그 누구도 나의 연구를 방해해서는 안 돼.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며 내가 그를 데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홈즈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예의 같은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빨리 행동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집사가 미안하다는 모습으로 주인의 말을 전하기 전에 난 그를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난로 옆에 있는 등받이가 달린 움직이는 의자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크고 노란 얼굴의 피부가 매우 거칠었으며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두툼한 이중턱에다가 덥수룩하게 자란 흑빛 눈썹, 기분 나쁘게 위협하는 듯한 회색 눈이 날 노려보고 있었다. 벗겨진 머리 위에는 비로드로 만든 조그만 모자가 비스듬하게 얹혀져 있었고 분홍색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머리는 아주 컸지만 놀랍게도 몸은 작고 약해 보였으며 어깨와 등이 구부정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 같았다. 아니, 당신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지? 내일 아침에 만나겠다고 전했을 텐데.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기에 실은 셜록 홈즈 씨가... 홈즈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순식간에 분노의 표정이 사라지고 긴장과 경계하는 빛이 얼굴에 떠올랐다. 자네, 홈즈의 심부름꾼인가? 그가 물었다. 네, 그와 함께 있다가 조금 전에 헤어졌습니다. 홈즈 씨는 어떻소? 건강한가? 병에 걸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몸짓으로 내게 의자에 앉을 것을 권한 스미스는 몸을 돌려 자신이 원래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순간 난로 위 장식장에 얹어놓았던 거울에 그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 내가 맹세하건대 그의 얼굴에는 아기에 넘친 음흉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잠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곧 이쪽을 보고 앉은 그의 얼굴에 아주 걱정스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거 정말 큰일이군요. 홈즈 씨와는 일로 알게 됐지만 그 사람의 재능과 인격에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죠. 난 아마추어 의사이고 그 사람은 아마추어 범죄학자. 난 세균을 상대하지만 그는 범죄자를 상대로 하고 있죠. 저기 있는 게 세균들을 가둬두는 감옥이요. 옆쪽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는 병과 통들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저기 있는 젤라틴 배양균들 중에서는 가장 흉포한 범인 같은 녀석도 갇혀 있어. 홈즈 씨가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 전문 지식 때문이요. 그는 선생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런던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스미스 씨가 내 말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순간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홈즈 씨가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양의 풍토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양의 풍토병에 걸렸다는 거죠? 어떤 조사 때문에 중국 뱃사람과 함께 도크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컬버튼 스미스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렇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거요. 그래, 언제 병에 걸렸나요? 사흘 전입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나요?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거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오셨는데 거절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연구를 방해받고 싶진 않지만 이번만은 예외요. 왓슨 선생, 바로 함께 가도록 하죠. 순간 홈즈의 말이 떠올랐다. 전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혼자 가도록 하겠어. 홈즈 씨의 주소는 나도 알고 있어. 30분쯤 후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홈즈의 방으로 들어서려는 나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그동안 훨씬 좋아진 홈즈의 모습을 보고 난 마음이 놓였다. 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정신착란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목소리도 여전히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밝고 명랑한 어조를 되찾은 상태였다. 만났나? 곧 올 걸세. 잘했어, 왔어. 정말 대단해. 정말 커다란 도움을 줬어. 나한테 같이 가자 하더라고. 그래, 잘했어. 잘 따돌렸어. 그 사람이 내 증상에 대해서 묻던가. 이스트 엔드에 있는 중국 뱃사람 때문에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잘했어. 자넨 역시 믿음직한 친구야. 정말 대단해, 왔어.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게나. 아니, 여기서 자네가 칭찬받는 모습을 꼭 지켜봐야겠네. 자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닐세.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어야만 솔직하고 중요한 말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래, 이 침대 머리맡 밑에 숨어 있으면 되겠구만. 뭐라고? 그 외에는 달리 숨을 만한 곳이 없지 않나. 숨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래, 괜찮을 거야. 홈즈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야윈 얼굴에 긴장한 빛이 감돌았다. 마차 소리가 들리네, 왓슨. 진심으로 날 걱정한다면 빨리 숨어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여서는 안 돼. 듣고 있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만 돼. 말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돼. 그냥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게나. 말이 끝나자마자 홈즈는 잠깐 되찾았던 기력을 다시 잃었다. 그리고 자신감에 넘쳐있던 힘찬 어조도 다시 창난 기미가 섞여 낮고 웅얼거리는 혼잣말로 바뀌었다. 내몰리다시피 해서 숨게 된 곳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 방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 순간에 이어진 것은 놀랍게도 오랜 동안의 침묵이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고통 속에 잠긴 홈즈의 헐떡이는 숨소리뿐이었다. 컬버튼 스미스는 침대 옆에 서서 홈즈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그 어색하던 침묵이 깨졌다. 홈즈, 이북의 홈즈. 잠들어 있는 홈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게, 홈즈. 홈즈의 어깨를 붙들고 거칠게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군요, 스미스 씨. 정말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홈즈의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미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도 오고 싶진 않았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와봤지.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은가? 원수를 은혜로 갚으려고. 고마워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당신의 전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스미스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런가? 고맙게도 내 전문 지식을 인정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지. 그래, 어떤 병에 걸린 것 같나? 바로 그 병이요. 홈즈가 말했다. 그래? 그 병의 증세가 나타났나? 틀림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 병에 걸렸다 해도 난 놀라지 않아. 그렇다면 나을 가망은 거의 없겠구만. 내 조카 빅터도 갈붙게 나흘 만에 죽었지.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젊은이였는데 말이세. 당신 말대로 런던 한가운데서 동양의 풍토병에 걸릴 거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거야. 더구나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병에 걸리리라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홈즈, 그 사실을 눈치채다니. 자넨 정말 머리가 좋아. 하지만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한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당신이 범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가? 알고 있었나? 하지만 자네가 그걸 증명할 순 없을 것 같구만.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게 도움을 요청해 오다니.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고통에 잠긴 홈즈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물 좀 줘. 홈즈가 헐떡이며 말했다. 넌 곧 죽을 거야.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러니까 물을 좀 마시기. 에헤이, 이봐. 흘리지 좀 마. 그래. 내 말을 알아듣겠나? 홈즈가 신음소리를 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난 일 아닙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지우도록 하죠. 맹세할 수 있어요. 고쳐주기만 한다면 당신의 존재까지도 잊겠어요. 홈즈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뭘 잊겠다는 거지? 빅터 세비지의 죽음에 관한 일. 당신도 조금 전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일은 전부 있겠어요. 그건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게. 네가 증인석에 서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야 할 곳은 좀 더 다르게 생긴 상자 속이라고. 조카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알고 있다고 해도 난 신경 쓰지 않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자네 죽음에 관한 것이야. 예, 그래요. 날 부르러 온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스트엔드의 뱃사람에게서 병이 옮았다던데. 그것 말고는 달리 생각이 나는 게 없었어요. 홈즈, 그 좋은 머리가 늘 너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나? 언제나 스스로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드디어 너보다 더 빈틈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그 외에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없었나? 모르겠어요. 머리가 멍해.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지. 왜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건지 생각해내는 걸 도와주도록 하지. 죽기 전에 그걸 알려주고 싶었거든. 진통제를 줘요. 아픈가? 그래, 맞아. 굴리들도 죽기 전에는 엉엉 울더군. 어때?
격려는 오지 않나? 몸이 떨려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 아직은 내 말이 들리겠지. 잘 들어.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지 않나? 아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잘 생각해봐. 괴로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가? 그럼 내가 생각나게 해주지. 무엇인가가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았나? 우편으로? 상자 같은 게 배달되었을 텐데. 기절할 것 같아. 이봐, 홈즈! 빈사의 홈즈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잘 들어. 듣기 싫다 해도 들려주지. 상자. 상아로 만든 상자를 기억하고 있겠지. 수요일에 도착했어. 그리고 넌 그걸 열었어. 어때? 생각나나? 그래, 생각났어. 열어봤지. 강한 용수철이 들어있었어.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그 꼴이 되었으니 장난이 아니었단 사실을 이젠 알겠지. 이 어리석은 녀석, 자업자득이다.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잖아. 맞아, 그 용수철. 난 피가 났어. 이 상자야.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상자. 그래, 바로 그 상자로구만.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이로써 증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겠나, 홈즈? 내가 널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죽으라고. 빅터 세비지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너도 같은 운명이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럼 난 여기 앉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할까? 홈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져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응? 뭐라고? 가스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눈앞이 어두워졌다고? 그래, 불을 밝혀주지. 네 얼굴이 잘 보이도록 말이야. 스미스가 방안을 가로질러 가자 방안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때? 내가 도와줄 일이 또 있나? 그래. 담배와 성냥을 좀 주게나. 난 너무 놀라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홈즈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한 것이었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평소의 홈즈로 돌아온 것이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컬버튼 스미스는 어이가 없어 홈즈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스미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내 연기가 그만큼 뛰어났단 얘기지. 지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 당신이 친절하게 컵에 물을 따라주기 전까진 말이야. 아니, 정말이야. 제일 참기 힘든 건 담배였어. 여기 있구만. 성냥을 긋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드디어 친구가 왔나 보군. 발소리가 들리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모턴 경감이었다. 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이 사람을 체포하도록 하세요. 모턴 경감이 사무적인 말투로 그에게 주의를 준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을 빅터 세비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겠소. 경감님. 셜록 홈즈 살인 미수라는 제목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껄껄 웃던 홈즈가 뒤이어서 말했다. 경감님, 여기 계신 컬버트 스미스 씨께서 스스로 가스등을 밝혀서 신호를 보내줬어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범인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상자가 들어있거든요. 압수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고마워요. 나라면 좀 더 조심해서 다룰 겁니다. 거기 놔두세요. 재판을 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서 금속성 소리가 들리더니 고통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너만 더 괴로울 뿐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나? 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날 속이다니! 내가 아닌 네 녀석이 피고석에 앉게 될 거야, 홈즈. 난 병을 고쳐달라는 홈즈의 부탁을 받고 왔을 뿐입니다. 그를 가엾이 여겨 여기까지 온 겁니다. 홈즈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날조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위조하기 뻔합니다. 자네 맘대로 떠들어보게, 홈즈. 나 역시도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스미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걸 어쩐다지. 깜빡 잊고 있었어. 미안하네, 왓슨. 정말 미안해. 자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컬버튼 스미스 씨를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 조금 전에 만났을 테니까. 경감, 마차를 준비해 두셨죠?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옷을 갈아입고 함께 경찰서로 가도록 하죠. 이야, 이렇게 배고파 본 적도 처음이야. 홈즈는 옷을 갈아입으며 비스킷을 먹기도 하고 적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다. 평소 생활이 워낙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는구만. 허드슨 부인에게 내 연기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 그러면 허드슨 부인은 자네에게 알리러 갈 거고 자넨 저 사람에게 알리러 가게 될 테니까. 이봐, 왓슨. 화난 건 아니겠지. 자넨 틀림없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시치미를 떼는 재능은 전혀 없어. 자네도 인정하지. 그러니까 만일 내가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면 스미스에게 서둘러 이곳으로 와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지 못했을 거야.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었어. 저 사람은 아주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든 사냥감의 최후를 지켜보러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그럼 자네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된 건가? 창백한 얼굴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이런 얼굴이 되는 법이지. 나머진 손만 조금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이마에는 바셀린을 바르고 눈에는 벨라도나를 놓고 뺨엔 화장을 조금 했지. 그리고 입술에는 밀랍을 조금 바르면 돼. 그러면 완벽한 중환자가 되지. 이 분장술에 대해서 논문을 써볼까 생각하는 중이야. 반 크라운짜리 은화나 동글등과 같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한다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옮을 염려가 없다면 왜 날 접근하지 못하게 했지? 이봐,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왔어. 의사로서 자네 실력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몸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맥박도 체온도 정상인데 자네가 날 빈세 환자라고 생각할 리가 있나? 사야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네를 속일 수 있었던 거야. 만일 꾀병이란 사실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스미스를 내게로 끌고 올 사람이 없어지지 않은가? 아니, 저 상자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 옆에서 보면 뚜껑을 여는 순간
독사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용수철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저 괴물하고 상속권 때문에 문제 일으킨 조카 세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겐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포에는 늘 주의를 기울이지. 스미스가 계획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해둔 뒤 어휘표를 찌르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죽음 직전의 환자의 모습을 진짜 배우처럼 아주 잘 소화해냈구만. 미안하지만 외투를 좀 입혀주겠나. 경찰서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심프슨 식당에 가서 영양을 좀 보충하는 게 어때? 네, 여러분. 드디어 딘사의 탐정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지금 슬슬 해가 뜨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해가 뜨면 잠자기 힘들거든요. 네, 제가 일단 자고 일어난 뒤에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오늘 낮까지는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굿모닝.